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역사학자인 에마뉴엘 토드의 이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러시아가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거울처럼 유럽의 미래 운명이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우크라이나의 몰락은 유럽의 미래 운명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져서 서구의 몰락은 서방에서 일련의 공개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토드는 기존 서구의 관점을 뒤집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코리엘의 디 볼로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유럽인들이 말하고 싶어 하지만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것을 털어놨습니다. 토드는 미국이 유럽 대륙에 대한 종속 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왔다고 주장하며 유럽은 워싱턴이 정한 틀 안에서만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토드에 따르면 트럼프 현상에 따른 대통령 당선은 전쟁에서 패배한 국가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혁명적 패턴을 따릅니다. 미 국방장관에 따르면 미국은 전후 단 한 번의 전쟁에서만 승리했습니다. 프랑스 사상가인 토드는 트럼프의 당선이 퇴폐적인 상황에 대한 절박한 반응이며 이제는 미국인들 스스로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토드가 경고하듯이 유럽 위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미국과 유럽 모두에서 이 위기는 이들 국가가 기존의 종교적 틀을 거부한 후 서구를 사로잡은 영적 허무주의의 결과입니다. 토드의 놀라울 정도로 통찰력 있는 분석은 유명한 프랑스 출판이자 변호사인 레지스 카스텔로가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서구의 전반적인 쇠퇴는 명백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남아있으며 유럽의 붕괴와 함께 이미 놀라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토드는 2014년 키예프 마이단 광장에서 발생한 쿠데타로 나토가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이 패배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드 카스텔로는 마이단부터의 과정은 미국이 조직하고 자금을 지원했으며 유럽연합이 지원했고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민스크 협정을 통해 독일과 프랑스의 배신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드 카스텔로는 뉴스에서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역사적 순간에 대한 진실을 보여주는 영상들을 정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푸틴의 회담, 트럼프와 시진핑의 회담 등이 그 예라고 말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러시아 대통령을 뉴델리에서 의기양양하게 맞이하는 모습, 그리고 기괴한 치와와 연합의 행태, 마크롱과 젤렌스키의 수많은 회담, 백악관 집무실에서의 장면들까지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현재 전 세계적인 격변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권력 역학관계를 매우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말 러시아가 제시한 요구사항은 서방에서 전혀 고려조차 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모스크바는 2022년 2월 24일 군사작전을 개시하게 됐습니다. 초기에 특수군사작전의 목표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몇 가지 제약을 가하는 것이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적 중립 유지와 나토 가입 금지였습니다. 물론 그 작전은 2014년 2월에 수립된 네오 파시스트 정권에 의해 학대받던 러시아 국민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드 카스텔로는 소규모 원정군이 수행한 특수군사작전은 성공적이었으며 보리스 존슨이 파토를 내지만 않았으면 고강도 전쟁으로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나 서방은 해결책을 좌절시키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분쟁을 러시아와 나토 간 분쟁으로 바꿔놨습니다. 드 카스텔로는 보리스 존슨이 이스탄불 협상을 파토내도록 돈을 받고 동원됐으며 결국 이러한 변혁의 도구가 됐다고 주장합니다. 그 대가는 수십만 명, 어쩌면 수백만 명에 달하는 우크라이나인의 희생이었고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기능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로서의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서방 지도자들은 대결의 양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전략적 광기에 사로잡혀 현실을 외면하고 터무니없는 결정들을 쏟아냈고 그 모든 결정들은 결국 자신들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왔습니다. 드 카스텔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찰자라면 누구나 2022년 말까지 러시아의 승리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지만 2025년 유럽이 겪게 될 경제적 재앙을 상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으로 미국의 패권에 굴복한 유럽의 태도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유럽을 버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부담을 유럽이 스스로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주된 책임은 미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본인이든 부통령 벤스든 일론 머스크든 그들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당신들은 무능하고 자멸하는 짓을 하고 있으니 이 부담은 스스로 감당하라. 우리는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드 카스텔로는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마련에 점점 더 어려움을 겪으면서 2027년에 유럽 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 재정은 급속도로 고갈되고 있으며 값비싼 미국산 액화가스, 트럼프의 관세, 유럽의 8천억 유로 규모 무기 개발 프로그램, 그리고 부패한 젤렌스키 정권 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에마뉴엘 토드의 예측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드는 1976년 에세이 최후의 붕괴에서 소련의 몰락을 일찌감치 예측해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신간 서구의 몰락에서도 비슷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서구 사회에 만연한 반러시아, 반중국적 감정의 언어를 냉철하고 객관적인 분석의 언어와 대조해 필연적인 서구의 몰락 또는 앵글로 아메리카 제국의 몰락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려 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경제적 지표가 아닌 인구 통계학적, 문화적 지표부터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토드는 신간 서구의 몰락에서 미국의 산업, 교육의 질, 그리고 공학 분야의 발전이 쇠퇴 원인이라고 경고합니다. 반면 러시아는 GDP 성장률은 높지 않지만 아동 사망률이 낮고 젊은이들이 공학을 공부한다는 점에서 미래가 밝다고 말합니다. 이는 소련 붕괴와 여러 면에서 유사점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후반부터 소련에서는 영아 사망률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의 영아 사망률은 현대 러시아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